물속에서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스쳤을 때 저는 숨을 참는 걸 잊었습니다. 물을 들이마셨죠. 기침이 터져 나왔고 그가 황급히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아직 제 허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3. 이혼한 지 5년.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일 가능성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5살 수영 강사의 손 한 번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실수인 척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물속에서는 모든 접촉에 변명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저도 그 변명이 필요하다는 걸. 수영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요즘 수영 다니는데 스트레스 진짜 풀린다고 해서 그냥 따라 등록했죠. 사실 운동보다는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켜놓기만 하는 TV. 그 익숙한 고독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실내 수영장에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와 물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레인마다 사람들이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40을 넘긴 몸. 관리는 했지만 젊지 않은 몸. 수영복 위로 드러나는 어깨 라인, 허리, 허벅지. 괜히 민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고 낯선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게 어색했죠. 수영장으로 나가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처음 만난 강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5 정도, 단정한 인상에 물에 단련된 체형, 검은색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도윤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수영 처음이시죠? 네, 완전 초보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하지만 거리가 있는 미소였죠. 수영장 강사가 을에 짓는 그런 표정.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일단 물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그를 따라 풀장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발끝으로 물을 건드렸을 때 차가운 온도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차가웠죠. 처음엔 차갑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몸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물의 압력, 부력, 온도, 낯선 감각이었죠. 좋습니다. 이제 물에 얼굴을 담그는 연습부터 할게요. 첫 수업은 호흡 연습이었습니다.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코로 천천히 공기를 내뱉는 것.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하려니 무서웠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올 것 같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천천히 하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물 위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얼굴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처음엔 1초, 그 다음엔 3초. 점점 시간이 늘어났죠. 잘하고 계세요. 이제 떠 있는 연습해볼까요? 등을 대고 누워 떠 있는 자세. 그는 제 머리 뒤와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힘 빼세요. 물이 다 받쳐줍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 뒤쪽에 닿았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보다 따뜻한 온도였죠. 그리고 허리.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 끝만 살짝 받치고 있었습니다. 힘 빼세요. 지금 너무 긴장하고 계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의 손이 제 몸을 받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천천히 손 뗄게요. 손이 떨어지자 제 몸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부력이 저를 받쳐주고 있었죠.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감각. 하지만 곧 균형이 무너지며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는 다시 제 몸을 받쳐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었죠. 강습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호흡, 떠있기, 발차기, 기본 동작들을 반복했죠. 그동안 그의 손은 항상 필요한 위치에만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 닿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필요한 만큼의 접촉이 저는 계속 의식되었습니다. 머리 뒤를 받칠 때, 허리를 잡을 때, 팔 자세를 교정할 때, 그때마다 제 피부가 그 온도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유형 팔 동작 배워볼게요. 강습이 끝나고 저는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붉었습니다. 수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죠. 수영복을 벗으며 어깨와 허리에 남은 자국을 봤습니다. 수영복 끈 자국, 물에 오래 있어서 생긴 붉은기,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감각, 손이 닿았던 곳의 온도. 왜 나만 이렇게 과민하지? 샤워를 하면서도 그 손의 온도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리 뒤와 허리는 여전히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그냥 강습이었을 뿐이야. 맞습니다. 그냥 강습이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갔고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 준 것뿐.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저는 그 손의 위치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머리 뒤, 허리, 팔, 그리고 그 짧은 순간들. 이혼한 지 5년. 그동안 누구의 손도 제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미로 닿지 않았죠. 악수, 가벼운 포옹, 업무상 접촉.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그 손길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진 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음엔 덜 의식하자.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그게 제 강습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몸을 움직이고 물속에서 잡념을 비우는 시간. 건강에도 좋고 혼자 있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2번째 강습날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죠. 운동 전인데도. 진정해. 그냥 수영 배우러 가는 거야.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고 있었죠.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풀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삼각 수영복.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오셨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친절하지만 거리가 있는 미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오늘은 평영 배워볼게요. 일단 물에 들어가시죠. 저는 계단을 내려가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죠. 허리, 가슴, 어깨. 물이 몸을 감쌀 때마다 피부가 긴장했습니다. 평영은 개구리 발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그가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섰죠. 물속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다리를 이렇게 구부렸다가 차는 거예요. 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물살이 일었고 그의 몸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죠. 몇 번의 동작 후 그가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해보세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다리를 구부렸죠. 그런데 균형이 안 잡혔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죠. 잠깐만요. 그의 손이 제 골반을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 골반 조금만 고정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완전히 업무적인 톤. 하지만 그의 손은 제 골반 양쪽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죠.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고 계세요. 힘을 빼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저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죠. 그가 느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긴장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해보세요. 그의 손이 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엉망이었죠.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해보세요. 그가 제 다리 옆에서 손으로 리듬을 짚어줬습니다. 다리를 직접 만지진 않았지만 물속에서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물살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가 자연스러워졌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느껴졌죠.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골반에서 허리에서 완전히. 저는 혼자 힘으로 몇 미터를 나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평형이었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쉬움. 그의 손이 떨어진 게 아쉬웠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호흡 넣어서 해볼까요? 다음 동작은 호흡이었습니다. 팔을 벌리며 고개를 들어 숨을 쉬고 다시 물속으로 얼굴을 담그는 것. 간단해 보였지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신호 드릴게요. 하나, 둘 하면 고개 들고, 셋 하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가 제 옆에 붙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물 위에서 들렸죠. 하나, 둘, 숨. 저는 고개를 들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셋. 다시 물속으로. 처음엔 물을 마셨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죠. 기침이 나왔고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손으로 얼굴에 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 제 어깨에 있었죠.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격려하는 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보다 어깨 위의 손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호흡 타이밍을 맞췄고 물을 마시지 않았죠. 3번, 4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혼자 해볼 수 있겠어요? 네, 해볼게요. 그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혼자서 평형을 시작했죠. 팔, 다리, 호흡. 리듬을 맞추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레인 끝까지 갔을 때 뒤돌아보니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강습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엔 자유형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샤워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벗으며 골반에 그의 손이 닿았던 곳을 만져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남아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사일 뿐이야. 자세 교정은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왜 그의 손이 떨어질 때마다 아쉬운 걸까요? 왜 다음 강습이 벌써 기다려지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음 강습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이틀 후. 이틀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손. 특히 손. 골반을 잡았던 그 손. 어깨에 올려졌던 그 손. 물속에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세 교정, 안전 확인, 격려. 다 필요한 접촉이었죠. 하지만 물 밖에서 생각하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해. 이건 그냥 운동이야.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는 걸. 목요일이 오기까지 저는 이틀 내내 그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점심을 먹다가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의 목소리, 미소, 손, 특히 손.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마치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20살처럼 제 감정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43의 나이에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35살 수영 강사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6시가 되자 저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죠. 서연 씨, 오늘 일찍 가시네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네. 수영 강습 있어서요. 요즘 부지런하시다. 매번 빠지지 않고 다니시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야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해 탈의실로 들어갔을 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머리를 빗었고 수영복도 좀 더 단정하게 입었죠. 뭐 하는 거야, 한서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었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팔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풀장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봤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확하고 짧게. 그리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저를 가르칠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죠.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는 강사였고 저는 수강생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걸까요? 몇 분 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가 물속으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얼굴에 머물렀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처럼. 착각이겠지. 하지만 제 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유형 할게요. 팔 돌리기부터 연습해 볼까요? 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팔을 크게 돌리며 물을 가르는 동작. 매끄럽고 정확했죠. 이제 해보세요. 저는 그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팔을 돌리며 앞으로 나아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좋아요. 근데 팔이 너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좀 더 안쪽으로 모아야 해요. 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았죠. 이렇게 몸 중심선을 따라서 돌려야 해요. 그의 손이 제 팔뚝을 잡고 천천히 궤도를 그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보다 훨씬 따뜻했죠. 느낌 오세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눈치챘을까요? 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마주쳤죠.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2초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자유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팔 궤도가 나아졌죠. 그가 교정해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호흡 넣어볼게요. 호흡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팔을 돌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숨을 쉬는 것. 타이밍이 중요했죠.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물을 마셨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네, 괜찮아요. 저는 얼굴에 물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 제 등에 있었죠.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죠. 우리는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3초. 그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궁금함? 망설임? 아니면 그 이상? 계속할게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죠. 저는 다시 자유형을 시작했습니다. 팔 호흡, 발차기. 점점 리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눈빛뿐이었습니다. 강습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제 자세를 교정했고, 격려했고, 때로는 시범을 보였죠. 완벽하게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습 중간중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먼저 시선을 돌렸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피한다는 건 의식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시간의 강습이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음 시간엔 거리를 좀 더 늘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건을 집어들며 뒤돌아봤죠.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5초. 그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계속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강사고 저는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눈빛은 단순히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던 그 순간, 피하던 그 순간. 왜 피한 걸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이었죠. 느끼면 안 되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강습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나흘 후, 나흘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도는 알 수 있었죠. 따뜻했습니다. 물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속에서 떠 있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나흘. 그 나흘 동안 저는 제 감정과 싸웠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그는 친절한 강사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의 눈빛이 떠올랐죠. 점심을 먹다가도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월요일 밤 저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고르면서요. 뭐 하는 거야, 한서연. 수영복은 수영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벌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는지 고민하고 있었죠. 결국 검은색 수영복을 골랐습니다. 가장 단정해 보이는 것. 단정? 왜 단정해 보여야 하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43세 나이에 이혼한 여자가 35살 수영 강사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 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 씨, 또 수영 가세요?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재미있어서요. 좋네요. 건강도 챙기고. 재미있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어서였죠. 수영장에 도착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정해. 그냥 수영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는 풀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자유형 거리 늘려볼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죠. 천천히 워밍업부터 할게요. 그도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섰을 때 거리가 평소보다 조금 멀었습니다. 의식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밍업으로 2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함께 헤엄쳤죠. 가끔 제 자세를 확인하며 조언을 했습니다. 팔 좀 더 안쪽으로요. 발차기 리듬 일정하게요. 전부 업무적인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죠. 2바퀴를 마치고 레인 끝에서 멈췄을 때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봤죠. 2초.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25m씩 끊어서 할 거예요. 네. 강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유형으로 레인을 오갔고 그는 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멈춰 세우고 교정했죠. 여기 팔꿈치가 떨어져요. 좀 더 높게 유지하세요. 그의 손이 제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짧게. 그리고 바로 떨어졌죠.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그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의식하고 있어. 50분이 지났을 때 강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쭉 가보세요. 저는 레인 끝에서 출발했습니다. 팔을 돌리며 물을 가르고 발차기로 속도를 냈죠. 25m를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레인 끝에 섰을 때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했어요. 많이 늘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도 웃었죠. 그리고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5초쯤 지났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물 밖으로 나갈까요? 네. 우리는 함께 레인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풀장 가장자리로 갔죠. 그곳엔 스트레칭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습 후 간단히 스트레칭하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매트에 앉았습니다. 그도 제 맞은편에 앉았죠. 다리부터 풀어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시고, 저는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좋아요. 10초 유지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 다른 레인의 수강생들 소리, 환기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우리 둘의 호흡 소리. 1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팔 풀어볼게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습니다. 팔을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펴는 자세. 그가 제 등 뒤로 왔습니다. 여기 어깨 좀 더 펴보세요. 그의 손이 제 어깨뼈 사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도 멈췄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0초, 침묵. 그리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기 한서연 씨, 네, 혹시 강습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처 카페에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냥 강습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강습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1층 로비에서 볼까요? 네. 우리는 각자 탈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붉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으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고 로비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수영장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우리는 수영장 건물을 나와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그가 주문을 하러 갔고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8시.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강습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죠. 티가 났나 봐요. 조금요.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상황이요? 이렇게 수강생분과 따로 만나는 거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한서연 씨, 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맞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실수요?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강사고 한서연 씨는 수강생이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제 질문에 그가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요즘 한서연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강습할 때도, 강습 끝나고도, 다른 수강생 가르칠 때도,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요? 정리하려고요. 제 마음을. 정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려고요? 강습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사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즉답했습니다. 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저 예전에 한번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강생분이 저한테 호감을 표현하셨는데 제가 잘못 대처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소문이 났어요. 그 수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정확히는 저 자신한테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강사님, 네. 저도 고백할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강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음 강습이 기다려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습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한서연 씨, 하지만 강사님이 힘들다면 그만둘게요. 저는 정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뭔데요? 강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강생으로만 보고 싶었는데 안 돼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꾸 다른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게 또 의식돼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특별해요. 특별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3. 이혼한 지 5년.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강사고 한서연 씨는 수강생이에요. 이 관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도 한서연 씨도.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남은 강습 다 들으면 그만둘게요. 한서연 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강사님 말대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집 방향이 어디세요? 저쪽이요.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지하철역 앞에서 멈췄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봤습니다. 강사님, 네, 후회 안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을 넘었다고 해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끝낼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 아쉬워서, 아니면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그였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남은 강습 최선을 다해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간단하게만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강습은 3번이었습니다.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끝.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좋아했던 거야. 이제 끝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서연 씨는 특별해요. 수강생으로만 보고 싶었는데 안 돼요.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목요일이 왔습니다. 3번 남은 강습 중 첫 번째.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딱 시간 맞춰 나갔죠. 수영장에 도착한 건 강습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담담하게 하자. 그냥 강습만 받고 오는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는 풀장 끝에서 다른 수강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예전처럼 밝은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한서연 씨, 먼저 워밍업 시작하세요. 금방 갈게요. 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가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저병 기초 배워볼게요. 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시범을 보였고 저는 따라했습니다. 그가 자세를 교정했고 저는 고쳤습니다. 완벽하게 업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에 닿을 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아니, 그보다도 적게 닿았죠. 어깨 자세를 교정할 때도 손이 아니라 말로만 설명했습니다. 여기 좀 더 올리세요. 팔각도 이렇게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강습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 밖으로 나와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탈의실로 향했죠.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날 밤
김도윤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맥주 캔을 들었다 내려놨다 반복했죠.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을 긋는 게 맞았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오늘 강습은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교정할 때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말로만 설명했죠. 그녀의 눈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선이 마주칠까봐. 이게 맞아.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죠. 한서연 씨.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낼까?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남은 강습 2번 중 첫 번째. 저는 또 시간 맞춰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여유 시간을 주지 않았죠.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배영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물 위를 가르는 모습. 저는 풀장 가장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몸이 물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참 후 그가 레인 끝에 도착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리 몸 풀고 있었어요. 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저병 이어서 할게요. 네. 강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발차기를 할 때 균형을 잃고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그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받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 제 등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5초. 그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걱정? 미안함? 아니면 그리움? 그가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계속할게요. 네. 강습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교정할 때도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팔각도 이렇게요. 그의 손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0.5초. 하지만 분명히 닿았습니다. 강습이 끝날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강사님이 그러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랬죠. 왜요? 마음 바뀌셨어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쉬워서요. 저도 아쉬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습은 특별하게 준비할게요. 특별하게요? 네. 그동안 배운 거 총정리하는 시간으로요.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카페에서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그가 제게 진짜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마지막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그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좋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네.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엇을요? 선을 그은 것. 저는 숨을 멈추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걸.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저도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강사님 말이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알아요.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이유를 알았습니다. 슬퍼서였습니다. 김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왜 보낸 거야, 그 문자를.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선을 그었으면 지켜야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습 내내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도 될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사였고 그녀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실수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이야. 잘 마무리하고 끝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강습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싶었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풀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왔어요. 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거 전부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자유형, 평형, 접영, 배영. 네. 천천히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어요.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습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형부터 저는 레인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팔을 돌리고 발차기를 하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평영. 개구리 발차기, 팔 동작, 호흡. 리듬을 맞추며 나아갔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의 칭찬에 저는 웃었습니다. 접영, 배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습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와 풀장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연 씨, 네.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서연 씨죠? 그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알아요. 강사님 마음,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한서연 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만약,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글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상황에서 만났잖아요. 그렇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잘 지내세요. 강사님도요. 저는 돌아서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 강습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바로 돌아왔죠. 예전처럼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켜놓기만 하는 TV.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가 생각났습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 되면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죠. 서연 언니,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영은 안 다녀요? 한동안 열심히 다니시더니. 응, 그만뒀어. 왜요? 재미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시간이 안 맞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와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을 그은 것.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미소, 눈빛, 그리고 손, 특히 손, 물속에서 제 몸을 받쳤던 그 손, 같은 시각. 김도윤은 수영장 강사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습이 끝나고 동료 강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한서연 씨 그만뒀다며? 왜 그만뒀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래. 아쉽겠다. 열심히 배우시던데. 응, 김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서연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연락하면 안 돼. 끝낸 거야.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잘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초?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씨 여기서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주문하고 올게요. 그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강사님은요? 저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수영 완전히 그만두신 거예요? 네. 시간이 안 맞아서요. 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네요. 잘하셨는데. 감사해요. 그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서로를 보다가 다시 커피잔을 보다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서연 씨,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후회하고 있어요. 뭐요? 선을 그은 것, 끝낸 것,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맞는 선택을 한 건지, 강사님, 처음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한서연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되면 자꾸 시간을 확인하게 돼요. 7시쯤 되면 수영장 입구를 보게 되고, 강사님, 물론 안 오시는 거 알아요. 그만두셨으니까. 근데도 자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다리게 돼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봤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만 되면 수영장 가고 싶어져요. 강사님 보고 싶어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자꾸 강사님이 떠올라요. 한서연 씨,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물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 따뜻했습니다.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없는 강습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강사님, 저 이제 강사랑 수강생 사이 아니잖아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틀렸던 것 같아요. 왜요? 한서연 씨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수영도 일도 모든 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봤습니다. 저도요. 강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처음 만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산책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란히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 씨, 네, 혹시 나이 차이 신경 쓰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살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강사님은요? 저도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가 웃었습니다. 서연 씨 멋있어요. 뭐가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쉴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손 잡아도 될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속이 아니라 물 밖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떨려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한강에서, 영화관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희 이제 사귀는 거 맞죠?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었어요? 아니, 확실하게 말을 안 해서요. 그럼 지금 확실하게 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귀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강사들이 알게 됐을 때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도윤아, 진심이야? 수강생이랑? 이제 수강생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예전 일도 있고. 이번엔 달라요. 김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저 강사 또 수강생이랑 사귄대. 전에도 그런 일 있었다며? 나이 차이도 장난 아니던데. 8살? 그런 소문들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뭔가 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소문이 좀 났어요. 우리 얘기요? 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서연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슨 피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 씨, 네. 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하네요. 강한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맞다는 거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확신해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김도윤은 수영장 지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도윤 씨, 소문 들었어요? 네. 수강생이랑 사귄다고? 지금은 수강생 아닙니다.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예전 일도 있고. 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도 이미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수영장을 그만둘까 봐요. 왜요? 지점장이 경고했어요. 우리 관계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저 서연 씨한테 피해 주기 싫어요. 도윤 씨, 다른 직장 알아볼게요. 거기선 아무도 모르니까. 그의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서연 씨랑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물 밖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2달이 흘렀습니다. 김도윤은 수영장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죠.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 5번.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시간 돼요? 네, 왜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와보시면 알아요. 1시간 후 우리는 실내 수영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수영 배운 곳이에요. 어렸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 소독약 냄새,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늘 일반 수영 시간이에요. 우리도 수영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똑같이 수영해요. 이번엔 강사랑 수강생이 아니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우리 둘로서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각자 탈의실로 들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러 갔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그가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짓했죠. 어서 와요.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네요.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그럼 뭐해요? 그냥 같이 헤엄쳐요. 우리는 나란히 헤엄쳤습니다. 자유형으로, 평형으로, 물 위를 가르며 서로를 보며 웃으며 레인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봤죠. 서연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물속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연하죠. 그때 서연 씨 손 잡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죠. 저도요. 근데 지금은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물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연결이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러운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새 직장 동료들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여자친구 나이가 많다며? 응, 8살 차이. 그게 뭐 어때? 요즘 흔한 거지.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됐습니다. 서연 씨 남자친구 생겼어요? 네, 최근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35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 젊네요. 네, 그렇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러워요. 요즘 행복해 보여요. 감사해요. 처음엔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반응.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김도윤이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서연 씨, 오늘 회사에서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다들 축하해줬어요. 다행이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오늘 센터에서 여자친구 얘기 나왔는데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자랑스러워해줘서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서연 씨는 제 자랑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평일엔 각자 일을 했고 저녁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요.
도윤 씨는요? 저도 집밥 먹었어요. 혼자요? 네. 서연 씨 생각하면서요. 주말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한강에서, 때로는 그냥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죠. 서연 씨, 응? 제 부모님한테 소개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부모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나이 차이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지만 서연 씨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 뵐게요. 정말요? 네. 저도 도윤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운 건 저죠.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도윤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였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가 다 얘기해 놨어요. 네.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김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여기 한서연 씨예요. 저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보험사에서 지점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능력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도윤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갔었고 도윤 씨가 강사였어요. 그의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김도윤을 보셨습니다. 도윤아, 8살 차이면 좀 많지 않니? 아버지,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서로 좋아해요. 그래도 서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저도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지. 괜찮아요. 저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렇죠? 하지만 도윤 씨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김도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서연 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도윤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좋아요.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부모님이 서연 씨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귓속말로 그러셨어요. 좋은 분 만났구나 하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진짜 떳떳해졌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도윤의 부모님도 인정해 주셨고 제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응, 행복해요? 당연하죠. 도윤 씨는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도요. 그때는 그냥 수강생이었잖아요. 이제는 아니죠. 네. 이제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도윤 씨도 제게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고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만난 지 1년. 김도윤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영장에서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수영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수영장. 서연 씨, 오늘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글쎄요. 1년 전 기억나요? 여기서 같이 수영했을 때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저 생각했어요. 서연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그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물 밖에서 더 이상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곧 남편과 아내가 될 두 사람으로서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김도윤의 부모님, 제 동료들, 그의 친구들.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보인다.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이 차이 있는 거 신경 안 써. 전혀. 도윤 씨가 나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도 많아.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야. 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우리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서연 씨가 아니라 서연이었습니다. 응, 여기 물 정말 예쁘다. 같이 수영할까? 좋아.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고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그때 나 진짜 떨렸어. 나도. 도윤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손잡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지금은 할 수 있잖아. 응. 이제는 평생 할 수 있어. 우리는 파도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물이 우리를 감쌌지만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둘이 함께 고른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연아, 여기 소파 놓을까? 응, 좋아. 창가 쪽에 두자. TV는? 저기 벽면에. 우리는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소품을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행복해? 당연하지.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나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아, 응? 고마워. 뭐가? 날 선택해줘서. 그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서연이가 날 선택해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주말엔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아, 계란 어떻게 해줄까? 스크램블로. 알았어.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겠죠. 다 됐어. 먹자. 도윤이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수영 갈까? 좋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그냥 함께 운동하는 부부로서 그러고 보니 오늘이 딱 2년이네. 도윤이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 처음 만난 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됐어? 응. 시간 빠르다. 정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생각나? 당연하지. 서연이 수영복 입고 나왔을 때. 뭐? 진짜 예뻤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알았지. 근데 티 안 냈지. 왜? 강사니까. 선 지켜야 했으니까. 근데 결국 못 지켰잖아. 응. 서연이 때문에.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후회해?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 너는? 나도. 전혀.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수영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40을 넘긴 몸. 괜히 민망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도윤이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르쳐 줄까?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새로운 영법. 난 다 배웠는걸? 그래도 항상 배울 게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자세 교정해 드릴게요. 도윤이 제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좀 더 펴주세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물속에서도 느껴지는 온도. 어때요? 완벽해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물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아,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왜? 그냥 가끔 생각해. 정말 내가 서연이한테 좋은 남편인가 하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최고의 남편이야. 정말? 응, 나한테는. 그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야말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외로웠습니다. 이혼한 지 5년 43세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했습니다. 물속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5살, 8살 어린 남자.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사와 수강생, 나이 차이,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선을 넘었고 사랑했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서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직 안 자? 응. 너도? 응. 서연이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너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자. 응, 사랑하면서. 응. 행복하게. 응.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 인생에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너를 평생 사랑할게. 나이 차이도 사람들 시선도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물 밖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사와 수강생이었던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닿았던 건 손이 아니라 참아온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늦은 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겁니다. 물속에서 배운 것은 수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진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